누진과세라는 원리, 그 다음에 시간과세, 기간과세, 특정한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기준으로 하여 세금을 부과한다는 원리를 이용해서 이제 세금을 절세하는 방법을 설명드린 것이고요. 이제 이어서 이제 고급 기술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급 기술이라고 하면 이제 세금은 정부 입장에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경제적 목적이나 행정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감면을 해주는 경우도 있고요. 부과를 더 세게 가산해서 부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것은 경제 사정이라든지 정부의 행정 목적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매번 바뀝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반 세법에다가 딱 넣어놓고 세법을 매년 바꾸기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제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는 법을 만들어서 국세와 관련된 규정들은 조세특례제한법에다가 혜택을 주는 것과 가산하는 것들을 전부 다 정리를 해뒀고요. 이제 지방세와 관련된 것들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다가 관련 제도를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대신 이 법률들은 매년 정도가 아니라 거의 매달 바뀐다고 보시면 됩니다. 매달 바뀌면서 정부의 목적에 따라서 이제 활용하고 있는데요. 이제 고급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수시로 검토해서 이 안에 있는 제도들 중에서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어떤 것이 있는가, 혹은 기존에 내가 활용해서 세금을 아끼고 있었는데 이제는 효력이 다했기 때문에 가산금을 내고라도 해지해야 될 제도가 어떤 것이 있는가를 이제 검토하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조세 감면 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그냥은 당연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러한 요건을 갖춰 오세요라고 이제 요청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요건을 갖춰 오더라도 정부에서 혜택만 딱 받고 바로 돌아서서 이거를 해지를 하거나 원상회복을 시켜서 체리피커, 즉 이익만 보고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상태가 된다면 당연히 정부는 이런 제도를 유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특정한 요건을 갖춰야 되고, 특정한 그 갖춘 요건을 몇 년간 유지를 해야 되고, 몇 년이 지난 뒤에 그 안에 유지를 하지 못하고 해지를 하게 되면 혜택을 받았던 거 더하기 가산금을 부과해서 이제 속된 말로 토해낸다, 즉 반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련 제도는 결국은 좀 이용하시기에 복잡하기 때문에 이 관련 제도를 이용하시려면 전문가의 도움을 이제 꼭 받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세특례제한법이나 지방세특례제한법을 보면 대부분은 다 사업자들,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 사람들을 이제 독려하거나 금지하기 위해서 이제 관련 제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진행하지 않는 많은 분들께서는 이제 혜택을 받기가 그리 쉽지는 않지만 그냥 보통 분들, 그냥 부동산을 가지고 계시는, 임대용 부동산을 가지고 계시는 보통 사람들께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이제 조세특례제한법 32조에 따른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제 이 제도의 취지는 뭐냐면요, 정부 입장에서는 사업을 혹은 재산을 개인 명의로 소유한 것은 정부 입장에서는 별로 탐탁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첫 번째는 뭐냐면, 일단은 개인, 즉 자연인은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래서 자연인이 사업을 하다가 혹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가 그 자연인이 사망하게 되면 이 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물려준다거나 정리하는 절차가 필요하고, 이 재산권을 상속인들에게 물려주거나 정리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절차들이 부드럽게 넘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던 혹은 재산을 보유하던 자연인이 사망을 하는 순간 이것은 분쟁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어쨌든 서류 작업을 해야 되는 이유 때문에 아무리 분쟁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 때문에 삐그덕거리면서 관리가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분쟁을 한다고 하면 사실은 그 재산들은 못 쓰는 재산이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회 전체의 그 자원 관리 효율이 매우 떨어지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는 웬만하면 개인이 재산을 소유하는 것보다, 개인이 사업을 하는 것보다 법인이 사업을 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법인은 일단은 죽지 않습니다. 등기부 등본에 계속 존재만 하고 있으면 그 법인은 영원 무궁토록 존재하는 것이고, 이 법인을 없애려면 일부러 없애는 특정한 행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법인은 모든 금전 거래가 통장에 반드시 표시됩니다. 그리고 법인은 특정한 목적, 즉 영리 목적을 위해서 한다라고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금전 거래에 대해서 세금을 다 부과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기 어렵습니다. 뭐 예를 들면 제가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제 딸에게 용돈을 5만 원 주고 나왔는데, 이게 법인이 5만 원을 그냥 받은 거면 법인세를 부과해서 만 원을 받아가면 되는데, 제가 제 딸에게 준 5만 원은 이거에 세금을 붙일 수는 없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라도. 예, 그래서 개인의 금전 거래는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거래와 그렇지 않은 거래를 구분한 다음에 거기에 또 시점을 특정을 해서 세금을 부과해야 되는 등의 행정 비용이 매우 올라갑니다. 예, 그렇다 보니 정부 입장에서는 어쨌든 개인보다는 법인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런데 개인 입장에서 보면요, 나 사업을 해야지, 혹은 부동산을 사야지 라고 하면서 그래, 법인부터 만들자 라고 시작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사업이 잘 될지 안 될지 어떻게 합니까? 이 부동산이 가격이 오를지 내릴지 내가 얼마나 보유하고 있을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다 보니 대부분의 재산과 대부분의 사업들은 일단은 개인 명의로 시작을 하고 잘 되면 법인으로 바꿔야지 라고 하는 구조를 띠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지금은 법인을 만들거나 하는 것이 매우 쉽습니다. 비용도 얼마 안 들어가고 관리 비용도 얼마 안 들어가기 때문에 매우 쉬운데, 과거에는 이게 그렇지 않았습니다. 법인을 하나 만들려고 하면 뭐 주주를 3명 이상 데리고 와라, 자본금을 몇 천만 원 이상 넣어라, 이런 제약들이 많았기 때문에 개인이 사업을 하면서 나는 크게 될 거야, 그래서 법인으로 시작해야지 라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어려웠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정부 입장에서는 개인 사업주로 가고 있는 사람들을 법인으로 빨리 전환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든 제도가 조세특례제한법 32조에 따른 법인 전환 제도입니다. 정부가 제약 조건을 붙이면 저 같은 전문가들이 그것을 합법적으로 우회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주택을 안 된다, 주택은 양도소득세 2월 혜택을 주지 않겠다라고 하니, 그러면 좋다, 주택을 신탁을 맡겨서 수익권을 넘기게 되면 나는 주택을 넘긴 것이 아니라 신탁의 수익권을 넘긴 것이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혜택을 받겠다. 그리고 이 신탁의 수익권을 넘기게 되면 이것은 취득세의 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취득세를 내지 않겠다. 다만 나는 신탁의 수익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해당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모든 이득은 내가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제도적으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법인 전환을 하시게 되면, 소유 부동산을 법인 전환을 하시게 되면 부동산을 넘기면서, 즉 1억짜리 부동산을 5억이 되어서 법인 전환을 했다고 치면, 그냥 내가 1억짜리 부동산을 5억 원이 되어서 자녀에게 양도를 해버리면 4억 원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되는데, 법인 전환을 하고 자녀에게 양도를 하게 되면 1억짜리 부동산이 5억 원이 되어서 법인을 전환을 했을 때 4억 원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는 2월 과세, 즉 나중에 낼 수 있는 혜택을 가지게 되고요. 실질적으로 내가 영원히 안 팔면 안 내도 되는 세금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법인 전환을 하게 되면 나는 주택을 가진 것이 아니라 특정 법인, A 법인의 주식을 5억치 갖고 있는 게 되고, 그리고 그 5억치의 주식을 자녀에게 바로 넘기게 되면 나는 주식의 양도 차익을 누린 게 없기 때문에 이때는 주식의 양도소득세도 납부하지 아니하고 그 자녀에게 승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자녀에게 양도하는 방식을 취하면 4억 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되고 5억 원을 증여를 하게 되면 5억 원의 증여세를 부담해야 되지만 법인 전환을 한 후 주식을 승계하게 되면 이것은 경제적으로는 이 집을 넘길 것과 완전히 동일한 효과지만 실질적으로 납부하는 세금은 전혀 없게 되는 이제 그런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관심이 높은 제도들이 창업 혹은 가업 승계와 관련해서 상속세와 이제 증여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인데 이 제도가 일단은 제조업 정도가 되어 있고 부동산 임대업에 대해서는 아직 적용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보통 사람들이 이 상속세와 증여세의 감면 혜택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제가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모든 세금 감면 제도들은 농림수산업 및 제조업에서 출발해서 그 적용 영역을 점점점 넓히다가 최종적으로는 부동산 임대업까지 넓혀오게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임대업에 그 혜택이 미치게 되면 보통 사람들도 상당한 혜택을 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런 제도들은 관심 있게 지켜보시다가 그 적용 범위가 부동산 임대업까지 확장되는지 여부를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절세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